지금까지 사주 세우는 것까지는 사실은 이제 명리학의 기본적인 겁니다. 구구단과 이제 기초적인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수학명리의 진짜 알짜배기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 때 이 사주를 이제 분석한다고 그러죠. 이제 사주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기본 이론이 있어요. 기본 이론. 사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오행의 이 생극이야, 생극. 오행의 생극. 그 오행의 이제 생극이 변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합충, 형파 이런 거 있죠? 합충, 형, 파, 천, 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우리가 뭐냐면 이제 신살 있죠, 신살. 신살도 많아요. 이 신살이 그 기존 정통명리에서 보면 이 정통명리의 신살책을 보면 책 한 권이야. 책 한 권인데 얇은 책이 아니라 두꺼운 책 한 권이야. 두꺼운 책 한 권. 그래서 이 신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신살은 또 이 명리의 신살도 있지만 이 역학에는 명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미두수다, 뭐 육임, 뭐 육효, 하락이수, 뭐 구성학, 뭐 별 다 이게 오물딱지가 다 있죠. 구성학도 있고 뭐 매화역수. 이 매화역수는 이제 구공신수죠. 구공신수. 구공신수. 뭐 이외에도 뭐 별 오물딱지가 다 있어요. 이런 데 쓰는 신살이 있어. 신살도. 그러니까 명리에서만 쓰는 신살이 아니고 별 오물딱지 쓰는 여기 이런 학에서 쓰는 신살들이 조금씩 막 달라요. 물론 공통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특이하게 쓰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이거를 다 이 신살을 이거 언제 다 외워야 해. 이 신살을 이 많은 신살을 갖다가 사주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신살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주 공부가 아니라 이건 신살 공부지. 무슨 사주 공부야. 근데 이 신살들은 주로 특히 이제 많이 써먹는 게 이 무당분들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신의 세계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종교화 되는 거. 종교나 무당, 이게 신의 세계죠, 다. 종교나 이거 뭐야? 신의 세계다, 이제 신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무당학교 있죠? 무당학교. 이 무당학교 가면, 원래 무당들이 좀 이게, 귀신,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학문이 잘 안 돼. 진짜 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학문이 잘 안 되니까 간단하면서도 쉽게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각종 신사를 써.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무당들은 사주를 보면 안 돼. 무당들은 신의로 푸는 거지 무슨 사주로 푸는 게 아니잖아. 근데 또 이제 사주를 또 모르고 무당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또 좀 이 무당학교에 가면 이 사주도 좀 공부를 해요. 사주도 공부하고 신사를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사주에 무슨 어떤 신살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런 살이 있기 때문에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시로 가는 거죠. 하여튼 그러고 또 뭐 이런 신살이 있어서 부적을 써야 된다. 그래서 부적이나 굿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신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 그 수완명리에서는 이 신살을 많이 안 써. 그래서 요 신살을 쓰는데, 이 신살은 12운성을 써요. 12운성. 원래 12운성은 생욕대부터 하죠. 생욕대, 건왕세, 병삼요, 절태양 해갖고 3개씩 4개니까 3, 4, 12 그래가지고 12운성을 써요. 12. 수완명리에서는 이 12개를 다 쓰는 게 아니야. 12개를 다 안 쓰고 12운성 중에서도 그냥 12 뭐 생육대 관행세 이거 안 쓰고 왕, 세 이렇게 2개만 써. 12운성 12개 중에서 우리는 뭐야? 왕세 이렇게 2개만 쓰니까 간단하죠. 간단해. 그 다음에 12신사를 써. 12신사. 12신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겁재, 천지, 연월, 망, 장, 반, 역, 육화 그래가지고 겁은 겁살, 재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12신사를 쓰는데, 요것도 복잡하죠? 12개야. 이것도 12개. 이게 12개인데 이 중에서 뭐만 쓴다? 겁살과 망신살 2개만 쓴다. 왜? 12운성은 12개지만 왕세 2개만 쓰고, 12신사는 12개지만 겁살과 망신살만 쓴다. 몇 개? 요것도 2개만 쓴다. 2개. 나머지는 안 쓴다. 다 버린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왜? 12개 중에 2개밖에 안 쓰니까. 그것도. 다른 신사를 안 써.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뭐를 쓴다? 신사를 12신사를 쓴다. 12운성과 12신사. 이제 하나, 둘. 또 세 번째 뭐를 쓴다? 공망 쓴다. 공망 쓴다. 근데 이제 공살과 망살을 또 이렇게 분리해서 쓰기도 한다. 공망살은 공살과 망살을 분리해서 쓰기도 한다. 요 공망 암기법은 우리가 구구단에서 했죠? 구구단에서, 명리 구구단에서 공망살 찾는 방법. 한눈에 공망살을 탁 찾는 방법. 또 12운성도 한눈에 탁 보는 방법. 왜? 2개니까 금방 한눈에 보이죠? 복잡하게 안 쓰고. 그 다음에 12신살도 2개만 쓰니까 금방 딱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이 공망 말고 또 쓰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역마살을 써. 역마살. 근데 역마살 나오니까 그거 12신살에도 역마살이 있는데, 여기 왜 12신 저기 수완명리에서도 역마살을 씁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12신살에서 쓰는 역마살하고 수완명리에서 쓰는 역마살은 요거와 요거는 다르다. 왜냐면 12신살에서 쓰는 역마살은 겁재천지해서 막 그 12신살을 막 따져봐야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암에서는 요 쓰는 방법이 달라. 그래서 요거는 수암명제에 쓰는 역마살은
간단하게 계산해. 간단하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삼합을 충하는 게 역마살이다.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인, 오, 술이면 인이나 오나 술이 있을 때는 신자, 진이 역마다 이 말이야. 왜? 충하는 거. 삼합을 충하는 게 역마살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삼합만 아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바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 복잡하게 뭐 12신살 따듯이 따져가지고 역마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삼합을 충하는 거 그냥 알으면 삼합 충하는 놈도 삼합이죠. 그러니까 삼합만 공부하면은 그냥 역마살이 그냥 머릿속에서 막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제 요거만 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또 쓰긴 쓰는데 록이라는 거. 우리가 록이다 그러는 것도 다 하나의 신살에서 나온 거예요. 신살. 록, 뭐 양인살, 록과 양인살, 록과 양인살, 요거를 써요. 그래서 신살 쓰는 게 아주 단순해. 수학명리는 12운성에서 2개. 12운성은 망세만 본다. 12신사는 망신과 겁살만 보고. 역마살 3합만 알으면 되죠. 그 다음에 록과 원신관계는 양이는 금방 그거는 뭐 금방 아는 거다. 양이는 겁살이죠? 네. 겁재지, 겁재. 겁재가 양인살이다. 이렇게. 겁재가 양인살이다. 뭐 육친만 좀 알으면 록은 비견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록은 비견이고 양인은 겁재다. 이렇게 딱 알으면 신살 공부 아주 그냥 간단하죠? 간단하게 끝나. 간단하게. 이렇게 신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제압 방식이 있어. 제압 방식.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정통용리에서는 격국 용신 이렇게 얘기하죠. 격국 용신인데 격국만 해도 이게 100가지가 넘죠? 여러분들 정통용에 쓰는 격국 제대로 공부하려면 100가지도 넘어. 근데 우리는 몇 개 안 써. 이게 복잡한 그 제압 방식, 그러니까 사주 풀이 방법인데, 이제 격국용인데, 우리는 별로 안 써. 뭐만 쓰냐? 1. 세력. 사주를 보고 목화세, 금수세. 요거만 나누면 되죠? 세력. 목화세, 금수세만 나누면 자. 사주 보고 이게 목화, 금수,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없죠? 아주 쉬워. 세력. 두 번째, 상관격. 그런 거 있어요. 상관격. 그래서 요거는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4개. 상관격. 그 4개. 그 다음에 식신, 생제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인, 상생. 이거 식신생제, 관인상생, 이거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하게 좀 쓰는 게 있는데, 이제 재통관, 관통제. 응? 재통관, 관통제격. 이거 재통관, 관통제. 이거 뭐, 쉬워요. 이 외에 우리가 이제 쓰는 게, 나무 있죠, 나무. 활목이냐, 사목이냐. 활목, 사목. 그 다음에 이제 임묘하는 거 있죠? 임묘. 여기서 재통관, 관통제 중에서 이제 여기에 뭐 좀 필요한 게 뭐 대상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대상 뭐, 한 요 정도 갖고 그냥 사주를 10개도 안 돼. 실제 푸는 방식, 사주 푸는 방식이 아까 정통명리는 100개가 넘는데 10개도 안 되는 요거 갖고 사주를 다 풀어버리는
아주 단순하죠. 제어방.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거를 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뭐 오행생극 육친도 있죠. 뭐 육친론, 육친론 뭐 이런 거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육친론 같은 경우는 뭐 비견법적 따지는 거니까 그거 뭐 다 명리하는 사람들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런 단순해요. 단지 이렇게 사주 푸는 방법은 단순한 대신 이 오행의 생극이라든가 아니면 합충, 형파, 천 뭐 이런 있죠. 요게 조금 아주 상세히 들어갑니다. 상세히. 기존 정통명리에서는 합충, 형파, 천 이런 거 묘는 쓰지도 않아. 이 묘는 그냥 죽을 때만 쓰지. 인묘격 여기 사주 풀 때 묘격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인묘 묘에 대해서 별로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요런 이론들이 좀 상세히 들어가죠. 기존 명리보다는 수완명상이 이게 상세히 들어가기 때문에 요 공부가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응? 이 합충형 파천명 요 이론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이거에 이제 기초 기본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기본 이론 공부하면 돼.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추가된다는 게 있는데 기본 이론에다가 이제 좀 추가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주를 오래 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생기죠. 노하우가 생겨.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 빨리 하고 어떤 사람 늦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주 풀 분석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노하우.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죠. 어떤 실전을 통해서 축적된 어떤 지식이 있어. 그게 이제 좀 있어요. 그래 이제 요거만 가지면 기본적으로 사주는 다 거의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거 갖고는 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 상법이라는 게 있어. 이 상법. 그래서 이 상법을 알아야 이제 아주 또 깊이 또 분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상법을 몰라도 이것만 가져도 기본적으로는 다 풀려. 그렇지만 좀 더 깊고 오묘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 상법이 필요하다. 이 상법. 그래서 이 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할 게 이제 이 상법부터 들어가는데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오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 의미, 독특한 의미, 독특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에 궁이가 있어요. 궁이. 이 사주팔자 궁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연주죠? 네. 요거는 월, 일, 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죠?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궁이라고 그래, 궁. 궁이라는 게 방이죠, 방. 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궁이라고 부르는데 요 사주팔자에 요런 궁이마다 독특한 뜻이 있어. 뜻.
뜻을 갖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 뜻을 내포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궁의의 상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천간과 지지의 상이 있어. 고유의 천간과 지지의 고유의 상이 있어. 천간에는 뭐 갑을병정이 있죠. 갑을병정 개까지 이렇게 갑의 상, 을의 상, 뭐 개의 상 이런 상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구구단에서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죠. 천간지지의 이 상. 이 상을 갖다가 이제 갑에는 뭐 대림목이다, 뭐 신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저기 간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이 상이야, 상. 천간지지가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간지의 천간지지의 상도 있는데 천간의 상과 이 천간의 상과 이제 지지의 상도 있지만 지지 플러스 지지, 뭐 천간 플러스 지지 이렇게 합쳐지죠. 이게 합쳐졌을 때에 또 상이 있어. 합쳐졌을 때 천간 지지가 합쳐졌을 때 상이 있어. 예를 들어서 묘수랍이다 그러면 이 묘수랍에는 뭐 부동산의 상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묘유충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금융의 상이 있다. 금융 뭐 이런 상이 있어요. 응? 그런 여러 가지. 이것도 뭐 그 붉은 반점 이 사람 몸에 보면 이제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도 묘수랍에는 그런 상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그런 상 기본 그러니까 천간 지지가 막 합쳐졌을 때. 예를 들어 신미다 그러면 땅 속에서 나는 매울 신자죠. 아, 요 매우니까 마늘이나 뭐 파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그런 매운 거. 땅에서 나는 매운맛. 뭐 하여튼 이런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 상이 또 거기에서 나와. 그런 상이 천간 지지의 상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또 뭐가 있느냐면 이 합, 충, 형, 파, 천,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합으로, 인해합에는 무슨 상이 있고, 뭐, 묘술합에는 무슨 상이 있고, 뭐, 이렇게 합, 충. 충에도 또 상이 있어. 그 합충형파, 천에도 무슨 상이 있고, 뭐, 무슨 상이 있고, 이렇게 이런 변화된 이런 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살 있죠, 신살. 이 신살에도 상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육친을 따져, 육친. 그렇죠? 육친에는 뭐가 있냐면, 비견, 뭐, 겁재. 비견, 겁재. 그 다음에 인성, 재성, 관성, 식상. 이런 게 있죠? 우리 육친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십신이라고 부르죠? 십신이라고 하는데 비견의 상이 있고 겁재의 상이 있고 인성에도 정인의 상이 있고 편인의 상이 있고 그렇죠? 재성에도 정제의 상이 있고 편제의 상이 있고 관성에도 정관의 상이 있고 편관의 상이 있고 식신의 상이 있고 상관의 상이 있다. 이런 육친의 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살의 상이 있어. 신살에는 록의 상이 있고 뭐였습니까? 양인 있죠? 양인의 상이 있다. 록에는 재물이라든가 어떤 영주권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상이 있죠. 권력이라는 상도 있고. 양인에는 총칼 뭐 이런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역마 있죠? 역마살에 대한 상이 있고. 공망의 상이 있죠? 공망에도 상이 있고. 이런 거. 역마살 공망.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12신살 있죠? 그 12신살에 망지살의 상이 있고, 겁살의 상이 있고, 그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신살에도 이 상이 있다. 하여튼 이 외에도,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사주 전체에 또 상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상법이라고 그래요. 이 상법.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 상법을 까지를 이제 완성을 해야 이 상법까지를 완성해야 이제 완벽한 이제 사주풀이가 된다. 요 앞에 것까지 하는 것까지는 한 70% 예를 들어 70%는 풀린다. 그렇죠? 나머지 30%는 이 상법을 또 통해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한다. 근데 70% 하지만 80%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법으로는 10% 2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투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상법 이전 갖고서도 주로 사주가 풀어지는데 이제 상법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오묘한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 공부할 게 이제 요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이 분야예요. 이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수완명리가 좋은 거는 이런 공부를 하되 실전을 통해서 공부한다. 실지 사주를 놓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사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냥 이론을 하기 위해서 막 사주를 만들어서 강의하잖아요. 그거는 소용없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주 만들어서 강의하는 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확실히 그런 결과가 나온 사주를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 거 갖고 사주 공부하면 소용이 없어.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 거. 확실히 아는 사람 중에 1번이 누구야? 내 사주자. 내 사주는 확실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확실히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수야. 왜? 내 사주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역경을 가지고 내 대운, 1대운부터 시작해갖고, 내 사주를 갖고 그 어느 대운에 내가 어느 년에 뭐가 일어났고 이거를 진짜 내 사주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데까지를 정확하게 대입을 해가면서 분석하면 그거만큼 좋은 사주 공부는 없는 거야 사실.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사주를 갖고 분석을 하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물어봐서 맞는 거 있죠. 예측한 건 소용없어. 예측한 거는 소용없어.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당신 언제 무슨 일이 있었지? 맞습니까? 맞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물어봐서 맞은 사주 있죠? 그런 사주를 가지고 사주를 분석해야지. 그러고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지. 대개 보면 정통녀의 책에 보면 실전사주 푸는 것도 확실치 않은데 자기가 판단하는 식으로 막 분석해버렸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답변도 안 했는데 예측해갖고 하는 건 그런 공부는 그런 실전 공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주를 풀고 공부를 할 때도 확실히 물어봐야 돼요. 확실히 이거 진짜 당신 이거 맞느냐 이거 맞느냐 이거 맞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내가 깨우친 것만 가지고 실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정통령 책을 보면 큰 거는 어떻게 대충 맞춰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맞아. 안 맞는 걸 지가 그냥 예측해서 막 써놓은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그거는 공부는, 그런데 이 쓸모없는 겁니다. 근데 수완명리는 확실한 결과를 분석된 그런 사주를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가 있다. 수완명리 책을 공부하면 바로 내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실전을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완명리라고 안 하고 제가 수완 실전명리라는 그 실전자를 원래 넣었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도 수함 실전용이라고 돼 있지 수함용이라고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수함 실전용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교재만 갖고 공부하더라도 남의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수백 개의 사주가 있고 그러면 조금만 내가 그 이론을 응용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사주를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다 있으니까요. 여기. 케이스에 없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교재에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것만 적용하면 어떤 사주도 다 분석할 수가 있다. 물론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게 나오면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크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 이 교재 수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만 적용하면 다 풀 수가 있다 하는 걸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명리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리학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